안녕하십니까. 연방국세청 IRS에서는 PPP론 탕감에 대한 소득보고 관련된 내용과 PPP론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한 공제 여부에 대해서 서면으로 최종 공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PPP 탕감 신청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PPP 탕감과 관련되어서 연방국세청에서는 어떤 입장인지를 연방국세청에서 공지한 PPP론 탕감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기초로 해서 그 내용을 자세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PPP 융자는 지난 2020년 3월 27일 발효하게 된 코로나 바이러스 에이드 릴리프 앤 이코노믹 시큐리티 액트, 그러니까 약해서 케어스 액트라고 불리우는 법에 의해서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융자금은 페이롤 코스트로 75%, 그리고 넌 페이롤 코스트, 그러니까 렌트, 몰게지 인트레스트, 유틸리티와 같은 비용으로 25%까지 사용할 경우에 PPP 융자금을 탕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외에 이 규정이 현실성이 없다는 여론으로 페이롤 코스트가 60%, 그리고 넌 페이롤 코스트를 40%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탕감 기간도 8주에서 24주로 변경을 했고 PPP 융자 신청 마감도 8월 8일까지 연장이 되었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PPP 융자한 스몰 비즈니스는 탕감 신청을 할 시기가 되었고, 은행과 같은 랜더들도 PPP 융자한 스몰 비즈니스들에게 탕감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PPP 융자의 가장 핵심은 융자금을 탕감 조건에 맞게 사용하게 되면 해당 금액을 모두 탕감해 준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실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병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이 탕감 금액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일반적으로 융자금을 탕감받게 되면 탕감받은 금액은 탕감받은 해의 소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PPP 융자금에 대한 탕감은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제 조항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PPP 융자 받은 모든 스몰 비즈니스들은 이 융자금을 탕감 조건에 맞게 지출만 했다면 그야말로 이 전체 융자금 모두가 정부의 무상 지원으로 온전한 혜택을 받게 되느냐가 이슈인 것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PPP 융자금을 탕감받은 것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융자금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발표는 많은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로 하여금 혼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PPP 탕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은행에서 60일 내, 그리고 다시 SB에서 90일 내에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탕감 신청은 2020년 연말 또는 2021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스몰 비즈니스들은 이 비용을 2020년에 PPP 융자 받은 날로부터 8주 또는 24주 동안 모두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PPP 융자금 사용은 2020년에 했고 PPP 융자금 탕감은 2021년 또는 그 이후에 받았다면 PPP 융자금으로 사용한 비용은 공제를 받지 못하는데 어느 해에 처리해야 하느냐에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2020년 법인세 소득세 신고 마감일인 2021년 3월 15일 또는 개인소득세 신고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 탕감이 확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방국세청 IRS에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연방국세청에서는 시츄에이션 1과 시츄에이션 2로 나누어서 납세자 A의 경우와 납세자 B의 경우로 구분해서 발표했는데요. 먼저 시츄에이션 1은 PPP 융자한 A가 PPP 탕감 신청을 2020년 12월 30일 이전에 한 경우이고, 시츄에이션 2는 PPP 융자한 B가 PPP 탕감 신청을 2021년에 한 경우입니다. 연방국세청에서 이 두 경우 모두 PPP 융자 금액을 탕감 조건에 맞게 지출했다는 가정으로 설명했습니다. PPP 탕감 조건에 대해서는 여러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PPP 탕감 조건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영상 중에 PPP 탕감 조건을 설명한 영상과 PPP 탕감 신청서 작성을 설명한 영상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두 상황에 대한 국세청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 두 상황, 그러니까 PPP 탕감 신청을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한 A의 경우이든 PPP 탕감 신청을 2021년에 한 B의 경우이든 두 융자자 모두 탕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PPP 융자자들은 이미 탕감 조건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에 합당하게 지출했다면 해당되는 금액에 대한 탕감 여부가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탕감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합리적으로 탕감을 기대하고 있다면 소득세 신고하기 전에 탕감이 결정되지 않았어도 2020년에 탕감 신청을 한 A든 2021년 탕감 신청한 B든 PPP 융자 탕감 금액에 해당되는 지출은 실제적으로 지출한 2020년에 비용으로 신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20년에 PPP 융자를 받았고 탕감 조건에 맞춰 지출했다면 탕감 신청을 언제 했느냐와 관계없이 그리고 세금 보고 전에 SBA로부터 탕감에 대한 최종 결정 통보를 받았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PPP 탕감 여부가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PPP 융자금 탕감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보고할 필요 없고 PPP 융자금으로 탕감 조건에 맞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2020년 세금 보고의 비용으로 신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고민을 피하는 방법 중 하나는 소득세 신고를 6개월 연장하고 PPP 탕감 여부가 완전히 확정되면 소득세 신고를 마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빨리 제출해야 하는 경우와 인컴 텍스 리턴 4번이 급히 필요해서 서둘러 마감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런 규정이 적용됨을 주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PPP 탕감이 당연히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연방국세청 지침에 따라서 PPP 탕감 금액은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았고 해당 지출은 PPP 비용으로 신청하지 않았고 소득세 신고를 마쳤는데 나중에 SBA로부터 탕감 신청 전 금액 또는 나중에 SBA로부터 탕감 신청 전 금액 또는 일부가 탕감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PPP 융자자는 아예 탕감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국세청에서는 명확히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PPP 융자자는 첫째, 세금 보고를 제때했고 둘째, 소득세 신고 정정보고를 통해서 신청했거나 셋째, 2020년 이후 소득세 신고를 제때했다면 해당 비용을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해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제목을 Revenue Procedure 2020-51 Statement이라고 붙이고 다음의 내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첫째, 납세자 이름, 주소, 소셜번호 또는 비즈니스의 Federal Identification Number. 둘째, 이 규정에 자격이 된다는 인증 내용. 셋째, 이 규정에 맞는 비용을 인정을 요청한다는 그런 내용. 넷째, PPP 융자 받은 날과 융자 탕감 거부된 금액과 날짜. 다섯째, 공제를 신청한 금액을 정리해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PPP 탕감 신청과 관련되어서 연방국세청 IRS에서 연방국세청 행정 절차와 규정을 통해서 정식으로 발표한 내용을 이해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PPP 융자 탕감 최종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PPP 융자금 탕감 신청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고 PPP 융자금 탕감 금액에 해당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2020년 세금 보고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둘째, 탕감이 거절되었을 경우 신청하지 못했던 비용을 소득세 정정보고를 통해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